뭐 그냥 자연스럽게 합시다. 네. 잘 되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쌤입니다. 와. 아니 저희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최근에 되게 운에 심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운이요? 뭐 점괘, 네. 뭐 이제 또 사주, 뭐 MBTI는 아니고 타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원래 좀 관심이 없었고 혹시 제 책을 좀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절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점을 보지 않는다. 이제 이런 또 원칙이 있어요. 왜냐면 네. 옛날에 점 봤다가 그 좀 들은 대로 살게 되는 것 같아서 나쁜 소리 들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사실은 좀 점을 안 보는 것도 있고 또 사실은 좀 안 믿어져 나는 그런 게. 무슨 얘기를 하든. 네, 그냥 뭐 이 사람 말을 내가 왜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믿어져서 좀 못 믿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되게 그 유명한 타로 네. 마스터 분을 네. 어떤 파티에서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 파티 주제 자체가 뭐 운의 고수라고 하는 파티여가지고 타로를 봐주고 뭐 올해 좀 운세가 좋은 사람들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네, 이제 네.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예요. 뭐가요? 그 점괘가요. 타로의 그 카드 리딩한 그 결과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 세계는 무엇인가 하면서 빠져들어가지고 그분의 지금 저서까지 막 읽고 있고 뭐 이런 지금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민 쌤은 그런 거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점을 믿어요? 운은 말고 점 믿어요? 점? 한때 믿었어요. 한때. 근데 제가 2013년에 천주교 세례를 받았는데 네.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세례할 때 그 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뭐 선서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 계명 1이 이제 미신을 끊습니다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그래 나는 이제 앞으로는 이거 믿지 말아야지라고 네. 생각하고 예전에는 꽤 믿었죠. 저 이제 1993년도에 천주교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2000년에 이제 또 견진성사까지 받았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천주교 짬이 장난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뭐 교회도 또 깔짝깔짝 또 다녔었는데 신들을 많이 만나셨군요. 이게 만나려고 했는데 사실은 네. 실패했어요. 그 신앙의 영역에서도 제가 실패했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믿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잘 안 하는데 네. 한때 되게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믿게 해달라고. 네. 믿어지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막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지금 너에게 펼쳐진 이것들이 다 보여주고 계신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떠한 궤변도 다 설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되지 않고 계속 탐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뭔가 성경책을 읽고 아니면은 뭐 꾸란 이런 거를 보고 네. 이런 뭐 불교 법전을 보고 이런 것처럼 이거 뭔가 타로 이런 것도 내가 모르는데 뭔가가 있는 게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진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강력하게 믿는 건데 나만 지금 되게 안 믿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호기심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전 또 지적 호기심이 많은 네,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근데 무슨 점괘가 나왔는데 그렇게 갑자기 확 홀리신 거예요? 좋은 점괘가 나왔죠. 좋은 지금. 점괘가 나와서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점괘를 뭐 말씀을 뭐 드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8명이 그 자리에 모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8명이 공통 질문, 뭐 올해 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올해 내 운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은, 올해 내 금전운은, 올해 나의 어떤 좋은 운을 방해하는 것은, 뭐 이런 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봤는데, 저도 저는 이렇게 하면서 들었다면은 다른 분들은 맞아, 어머 나 너무 신기해, 어머 나 진짜, 어머 막 이런 리액션을 하면서 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도 좀 그게 군중 심리가 그렇잖아. 네. 나에게도 거의 이 정도 리액션이 나올 만한 대답이고 잘 맞는 말인데 내가 너무 못 믿어가지고 리액션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점괘를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래요. 그래서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의 순간에 있고 전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 결정을 잘 해야 되고 이 결정을 잘 하면 저에게는 정말 다른 영역의 일들이 펼쳐지고 그걸로 인해서 글로벌로 갈 수도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고요. 이 모든 거는 저에게는 어떤 귀인이 나타나서 해결을 해주는데요. 이걸 다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귀인이 나타난다라고 했고요. 이제 개인 질문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인 질문에서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까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게 원래 이렇게까지 오래 할 일이 아니었어요. 한 2, 3년 정도 하고 그만둘 일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떠밀어서 주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와, 너 대단하다 이렇게 축혀 세워줘서 이 일을 조금 더 길게 하게 됐다.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저의 감정은 에너지가 다 했대요. 없대요. 힘이 더 쓸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뭘 물어봤냐면 제가 얼굴이 드러나는 일을 계속 해야 될까요?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될까요? 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돈을 버는 일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아, 돈을 버는 일은 얼굴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다. 네네. 그렇지 않은 일이라도 제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어, 돈을 버는 걸 물어봤어요. 저는 일하기보다는. 저 만나보고 저 잠깐 고해성사 할게요. 그거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제 믿고 싶었냐면은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되게 바랬던 대답들이었어요. 좀 새로운 일을 제가 시작하고 싶은 게 후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굉장히 또 좀 뭔가 지금보다 더 성과를 많이 이루고 싶었고 그래서 좀 약간 이 권태를 좀 벗어나고 싶었고 네. 그리고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일로도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기 신뢰를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대답을 들었으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믿고 이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을 만한 건지 이게 도대체 어떤 세계인 건지 그리고 다들 특히 이제 조금 막 고위 관직에 있고 부자들은 네. 그렇게 점을 본다는데 운이란 무엇인지 이런 게 이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쵸. 저는 그냥 진짜 약간 무속신앙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예.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냥 믿으면 좀, 믿고 예. 아니면 말고 네. 이런 느낌이긴 해서 아예 그러니까 뭐 있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되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걸 보았을 때 맞아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고해성사 뭔데?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간에 저 사주 많이 보셨거든요. 네. 맞아떨어진 게 없어. 나 어머님이 너무 좋아. 어머님 저희 너무 엄마는- 캐릭터 너무 좋아. 연락을 안 하면 미안 엄마. 아무튼 그래서 뭐 제 직업 관련된 거, 뭐 학교가 뭐 어디 산에 있다느니 뭐 무슨 풍수지리를 막 얘기해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학교 가지도 않았어요. 그 학교가 어디예요? 산에 있는 학교가? 뭐 그때 제가 뭐 어느 학교 걸쳐져 있었는데 둘 중에 여기를 가냐 그랬더니 서강대를 간다고 그러면서 그 학교의 그 터를 얘기해주면서 네. 서강대를 갈 것처럼 했지만 전 서강대 가지 않은 게 아니라 못 갔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 뭐 경찰 될 거다. 어. 여자 경찰, 그다음에 여자 군인 될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하지만 저는 경찰 군인과 전혀 캐릭터가 안 맞아요. 안 너무. 맞고 한 번도 해보고 싶었던 적도 없고 그리고 제가 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오링 테스트 알아요? 오링 테스트? 네, 이렇게 손가락 붙여가지고 알죠. 띄어지는지. 저희 엄마가 어느 날 저를 어떤 절로 데려가셨어요. 네. 근데 스님이 오라 그러더니 그때 이제 학교 수시를 쓴 게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학교 이름을 종이에 다 쓰고 그다음에 이름을 또 저 종이에다가 쓰라고 하더니 손에 쥐래요. 그리고 그걸 스님이 오인 테스트를 했다고? 네, 스님이 손가락을 기를 쓰고 벌리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안 벌어지더라고요, 잘. 어느 학교에서? 아니 학교는 말고 그거 처음엔 그거였어요. 이름. 제 이름. 이름. 네, 이름. 그러더니 저희 엄마한테 아유 보살님 이름 잘 지으셨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맞다는 거예요. 네. 오. 그리고 나서 학교를 했는데 저 사실 그 결과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그 19살짜리 눈에도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서울대 뭐 이런 거였나요? 아니요. 제가 쓴 학교, 제가 실제로 지원한 학교 중에 어디를 붙을 거냐 이것 때문에 그거 이제 후보가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이해했습니다. 그 중에 뭐가 될지를 이제 뭐 하는 건데 그게 그 웃기잖아요. 행위 자체가 네, 너무 행위 자체가. 미쳤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이게 그냥 진짜로 이 불법을 공부하시는 스님 같지가 않고 네. 그냥 정말 땡중이었어? 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 실제 스님들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 거지. 안 하시겠죠. 예. 갑자기 막 손을 막 계속 손가락을 벌리는 거야. 근데 제 생각에 대학 그거 손가락 다 벌어졌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딘간 갔어요. 근데 네. 그 기억이 있었고 그래서 뭐 맞아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이걸 뭐하러 믿어? 약간 이런 거. 그리고 타로 같은 경우에는 전 보통 연애운을 봤거든요. 네. 그럼 항상 그 타로 보시는 언니들이 뭐
5개월 안에 생겨요. 막 이래요. 그럼 난 5개월까지는 여기에 굳이 컴플레인 걸 필요가 없잖아. 기다려 봐야 되지만 네. 5개월 안에 생긴 적이 없어요. 뭐 아. 올해 안에 생겨요. 음. 5개월 안에 생겨. 엄청 넓게 잡아. 그때 1월이야. 근데 올해 안에 생긴대. 1년 동안은 네. 기다려 봐야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안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 타로가 뭐 아니구나 이랬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뭐 종교도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그냥 뭐 신앙 안에서 내가 이제 불안하거나 이런 것들은 기도를 이겨내자 이렇게 살다가 제가 수련 끝나고 첫 해 재작년에 그 동기 선생님이랑 황리단길을 갔어요. 네. 경주에. 네. 근데 그 선생님은 그 말 많은 소년처럼 나쁜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정말 네. 안 보겠다고 했고 네네. 저는 그냥 재미삼아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 하고 살지 모르니 그땐 쉬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갔어요. 근데 이제 머리를 빡빡 미신 그 스님처럼 하고 있는 타로집이었는데 여자 네. 스님처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이제 뭐 서울말 쓰시더라고요. 네. 그 경상도 분도 아니셨던 것 근데 같아요. 경주 분들이 사투리를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쵸. 네,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 거기 직원들이 거 대부분. 근데 저한테 뭐 이렇게 뽑았더니 연애랑 제가 직장운을 봤었는데 아 없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네. 없다. 희망이 없다. 아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를 몇 번을 말했는지 몰라. 네. 남자도 없고 돈도 없고 없대요. 그 너무 점괘 기분 안에. 더럽다 근데. 네. 네. 정말 더러웠어요. 네. 근데 희망이 없다란 얘기를 한 번 정도 하고 뭐 나머지는 설령 희망이 없어도 난 둘러쳤을 것 같아. 그래 돈 내고 온 사람이잖아. 네. 근데 진짜 그냥 계속 그 말을 몇 번 반복하면서 그냥 없는 얘기만 쭉 나열하다가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에 제 동기한테 그랬어요. 아 이걸 길에다 버렸어도 이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겠다고. 근데 이거는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였는데 안 믿어도 기분은 나쁘잖아요. 그쵸, 너 그쵸. 올해 너한테는 희망이 없어. 넌 남자친구도 안 생기고 넌 돈도 못 벌어. 이런 얘기를 듣고 나온다는 게 근데 그치만 뭐 그 해에 남자친구는 안 생겼지만 돈을 못 벌진 않았는데 네네. 아무튼 그래서 좀 반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듣기로는 타로 같은 거는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기냐 아니냐 이거 되냐 안 되냐 고해 스탑해 약간 이런 것처럼 결정이 확실할 때 봐야 된다. 약간 사주를 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사주는 약간 뭐 인생 전반에 대한 거면 점괘는 좀 그냥 굉장히 단일 에피소드에 좀 적용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저도 이제 그쪽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뭘 앞두고 그거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려고 점을 본 적은 없거든요. 그 타로를 보거나 한 적은 없었었는데 그리고 또 그 생각해보면 제가 점을 좀 봤네요. 좀 봤어 우리. 좀 봤네요. 보고 댕겼어. 그 대학원 입학하기 전에도 갈팡질팡 하는데 이제 친구가 본다 그래서 그건 어떤 그 지하철역 주변에 그 천막 치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먼저 봤고 친구 점괘가 너무 좋은 거야. 사주가. 뭐도 잘 되고 뭐 잘 되고.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치민아 너도 봐 이렇게 됐는데 좋은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대학원을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봤어요. 근데 이제 뭐 보더니 아유 친구 닮아서 사주가 좋네 이렇게 시작하셨어 말은. 친구를 닮는다고요 사주가? 그러니까 이제 말처럼 네 친구도 좋아하는데 너도 참 괜찮다 이렇게 네. 말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보더니 남자 복은 없어. 그리고 뭐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그때 당시 강사였는데 이거 안 맞네. 이 일이 안 맞아. 근데 그 얘기는 하셨어요. 공부하면 좋긴 하겠다. 근데 뭐가 되게 잘 된다라는 뉘앙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공부하면 좋겠다 얘기 플러스 뭘 얘기를 하는데 뭐 돈도 그렇게 잘 벌진 않을 거래요. 돈복도 그렇게 있지 않대. 그래서 기분 더럽네 거기도. 아니 사주 좋다고 얘기해놓고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사주 좋다고 하셨는데 좋은 얘기가 뭐예요? 그랬더니 오래 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수할 사주일세. 네. 돈복도 없고 남자복도 없는데 올해는 사는 게 뭐 좋은 사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도 안 보는 게 나았겠다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정도의 얘기는 그냥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말 많은 소녀님 생각이 좀 더 가까운 게 굳이 믿을 것도 아니면서 이거를 봐서 나쁜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아예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진 않은 거죠. 예. 그래 그게 들은 대로 산다니까요. 이게 위기의 순간에는 사람이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 날 모르는 사람이 그냥 뭐 실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네. 모르는 사람이 한 말을
그거 하나 붙잡고 가는 거야. 맞아. 그래서 점을 안 봤던 거예요, 제가. 아니 지금도 저희 엄마가 남자친구 생년월일을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궁합을 보려고. 저희 언니 궁합을 우리 엄마가 4번 봤어요. 네. 근데 저희 언니 헤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람? 그래서 저는 왜 이걸 자꾸 보려고 하냐. 그래서 만약에 우리 둘이 결혼하면 둘 중에 하나 죽는다 그러면 헤어지라고 할 거냐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 나오면 헤어져야지 어떻게 이러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아, 그 정도까지 신뢰하신다고? 근데 나는 그거 그냥 어차피 저는 만약에 정말 팔자가 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받아들이자. 네네네. 내가 점을 봐서 뭘 바꿀 수 있지라는 거죠. 그걸 확인한들. 바꿀 수 없으면 그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데 굳이 나쁜 뚜껑을 뭐하러 먼저 까?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내가 이제 절대 생일과 관련된 단서를 주지 않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조금 불신과 굳이 기분 더럽히지 말자. 왜냐면 그닥 좋은 얘기를 들어본 일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쪽인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말 많은 소녀님처럼 뭔가 이렇게 변화를 조금 시도해야 되는 시점쯤 왔을 때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혹할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아니 그리고 워낙 또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고도 들었고 다른 분들이 막 맞다고 이제 하니까 저도 되게 믿고 싶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운세 뭐 이런 거를 그때 이제 결심을 한 이후로 제가 진짜 안 봤어요. 그래서 사주, 팔자, 궁합 이런 거 안 보고 결혼했어요. 네. 물론 이제 시어머니랑 엄마가 따로 보셨죠. 하지만 뭐 저희한테 그런 걸 이야기를 하진 안 않으셨고 하셨어요? 저희는 따로 안 봤고요. 그리고 뭐 좋아서 말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기 낳을 때 저 제왕절개 수술했는데 날짜 안 받았습니다. 그냥 제가 낳고 싶은 날 교수님 스케줄 될 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왕절개 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게 있대요. 그게 점괘가 안 맞는데요. 그래서 제왕절개 한 사람은 이게 점사가 안 맞으니까 사주를 안 봐주는 사람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기한테도 그런 거 너는 볼 수 없다 이런 거 교육을 저는 시킬 생각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사주가 안 맞을 만하네. 나 제왕절개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 그렇게 다 있겠구나. 좋은 날 받아가지고 맞아서 그게 팔자를 좋게 만들 수 있으면 그래 맞아.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사주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맞는 거라 하더라도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그런 거랑 일부러 제가 영향을 받는 게 싫어서 뭐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니까 더 이렇게 좀 거리를 두면서 살았었는데 이번에 그냥 전 타로의 세계는 또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타로 전 본 거 한두 번 정도 내용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약간 뭐 개소리야. 뭐 뭐라는 거야. 저렇게는 나도 말하겠네. 이러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다가 그냥 이번에 뭔가 좀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듣고 싶은 얘기가 어떻게 다 나오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주도 그 사람들이 사주가 실제로 가지는 힘은 피암시성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대로 맞춰 살려고 하는 네. 나도 모르게. 네네.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좋은 얘기 들었을 때 그냥 내가 어차피 약간 책 시크릿 같은 것처럼 끌어당긴. 약간 그냥 그런 동력 삼아 그래 점괘도 그렇게 나온다는데 한번 믿고 가보자 정도로 좀 삼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에너지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좀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저한테 아니 올해 귀인이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 사람 혹시 귀인일까 하면서 귀인처럼 대접을 해주겠죠? 그럼 그 사람들도 이제 뭔가 저한테 더 잘해줄 수도 있는 그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맞아요. 거죠 지금. 피암시성은. 네, 그러니까 그런 피암시성,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진짜 나쁜 거는 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너의 사주에는 올해는 다 도둑놈밖에 없어. 누가 이렇게 나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는 저한테 오는 새로운 사람들 다 밀어낼 거 아니에요. 도둑놈 아니요. 누가 조금만 그런 기미만 보여도 도둑놈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그냥 뭐 그렇게들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선택적으로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좋은 건 믿고 흘리라고 하는데 저도 그게 잘 안 될 것 네. 같기 때문에 사실 안 보기는 하는 거고. 근데 좀 궁금하기는 하죠. 왜냐면 연초에 다들 그 보러 간다 그러고 어딘 진짜 잘 본다 신점 보는 친구들도 많고 엄청 많이 보거든요 주변에서는. 근데 한 번도 안 따라갔어요. 저는 오히려 타로 이런 건 안 봤는데 시점을 몇 번 봤었어요. 진짜 유명하다고 하는 데 있잖아요. 뭐 저 또 방송국에서 일했었으니까 여기 정치인들 다 와서 본대 연예인들 다 거기만 가잖아 막 이런 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는 오 맞는 것 같아 이랬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냥 내가 끼워 맞춘 것 같아요. 그 말에 그치, 나를 끼워 맞춰서 응. 이 사람은 그냥 한마디 던진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점 봐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점 봐드릴게요. 여러분들 올해 조금 힘든 일이 있겠다. 근데 그동안 쌓아온 노력으로 이거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오면은 내 내공이 발휘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이제 이걸 내가 점으로 말했다 생각해봐. 여러분들 머리에 이제 힘든 일 생기죠? 내 생각 난다. 근데 말 너무 잘했다. 이런 식으로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해당될 맞아. 수 있는 이제 이야기인데 어. 내가 내 상황이랑 맞춰가지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 게 그때 제가 막 자동차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점쟁이가 저한테 올해는 차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이 사람 나 자동차 프로그램 하는 거 어떻게 알고 내가 차 때문에 지금 힘들 걸 알고 어머 너무 신기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먹거리 엑스파일이라고 막 이렇게 음식 네네네, 추적하는 그런 알아요. 프로그램을 하는 제 PD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걔한테는 음식을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머 막 이제 우리는 이렇게 끼워서 됐는데 생각했구나.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음식 조심해, 차 조심해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안전 수칙으로 이제 약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내가 있는 것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그치, 뽑아가지고 그치. 맞춰서 이 사람 너무 용하다. 그래서요.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는 소심하네. 자기는 고집이 있네. 이런 거 이제 다 고지고대로 믿는 거지. 그렇죠. 예전에 그거 실험했었잖아요. 그 아예 점괘 쪽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예. 그 점쟁이 역할을 하고 점을 봤어요. 예. 근데 70%가 점을 잘 봤다고 평가한 거예요. 전혀 점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한 건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딱 접했을 때 성인들이 대부분 그래도 대인관계를 어느 정도 하니까 대충 말투나 표정이라든지 아우라를 보면 대강 이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말로 잘 구워 삶으면 솔직히 표현할 수 있는 게 첫인상만 봐도 할 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얼마나 단련돼 있겠어 그분들은 사실. 그것도 잘하고 집안에 우환이 있다라든지 예를 들어 연령대 봤을 때 엄마들이 거기 왜 가? 자식 새끼하면 남편이지. 그러니까 사실 소재가 다 좁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그냥 그중에 뭐 하나 던지면 저는 한두 개 정도 건지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약간 그 점쟁이나 사주에 대해서 진짜로 막 명리학을 엄청 열심히 공부한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약간 뒤늦게 뭔가 사자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취업의 일환으로 네, 이제 업계에 진출하신 분들도 네. 많죠. 그리고 예. 이제 마음 약해졌을 때 갔을 거니까 그 점 보러 갈 때 간절해서 간 사람들 많을 텐데 얼마나 속이기 좋아.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걸러 듣는 거 잘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니즈가 맞아 떨어지는 만남인 것 같거든요. 예. 간절해서 뭐라도 듣고 싶은 자와 그냥 뭐라도 짓거릴 수 있는 사람.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둘이 맞아 떨어지는데 물론 이제 잘 보시는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우선은 아직까지는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진 않고 있는데, 근데 제가 종교기관에 갔었을 때 심정을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때 엄마 아팠을 때 이제 매달릴 데가 없어서 사실 간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매달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동안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너는 이럴 거야 저럴 거야라는 말에 신경을 안 썼던 것 같고, 근데 내 힘으로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어디에 너무 매달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도.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보통 종교에서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길을 마련해 주실 거고, 저희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믿고 가니까 이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그게 그때 너무 필요했어요. 위안이 많이 됐나요? 네. 정말로. 그래서 그냥 그때 기도가 이제 저는 엄마가 암인 건 알고 있었지만 항암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엄마는 유방암이었기 때문에 약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검사가 뭐가 잘 나왔었어야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엄마가 머리 빡빡 메고 이러면은 엄마가 그 우울감을 못 감당할 것 같아가지고 제발 항암 치료만 안 할 수 있게 해달라랑 엄마가 건강을 회복하게만 해달라. 그래서 요게 잘 되면은 뭐라도 시키시는 대로 살겠다. 그냥 이제 정말 딸로 효녀다, 살겠다. 너. 네. 응. 저 그래서 그렇게 엄청 울면서 기도했었는데 어쨌든 엄마 결과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나는 그때 이제 저도 그거죠. 이건 하느님이 해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종교였고 그게 만약에 이제 뭐 어떤 도사님이나 어떤 무당이나 이런 분들이 액땜해 주시듯이 뭔가 너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굿하면 뭐 될 거다. 근데 실제로 이게 잘 풀렸어. 그럼 절대적으로 믿을 것 같아요. 그쵸. 네네. 그 웹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나를 믿으신다면 이라는 웹툰이 있어요. 네네.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약간 광신도? 그 이단에 빠진 광신도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듣고 그걸 유추해서 막 뭐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이단 광신도가 이 사람이 이제 메시아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네. 사람을
막 따르는 막 그래서 이 사람을 막 이제 좀 구해주려고 하다가 더 덫에 빠진 약간 이런 웹툰이거든요. 네, 네이버 네. 웹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걸 되게 못 믿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그렇게 뭔가에 매달릴 만큼 간절했던 적이 맞아, 그럴 없어서 수도 그랬던 있어요. 게 아닌가. 제 남자친구는 본인이 독실한 무교라고 얘기를 그 해요. 표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독실한 무교. 예. 그냥 신을 믿나 뭐 주변의 사물을 믿는 거랑 그게 뭐가 다른 거냐. 그냥 믿고 싶은 대로 어디에 본인이 마음을 붙여서 그냥 믿는 건데 그 본인은 종교 활동 같은 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종교가 있지만 한 번도 뭐 믿어볼래, 뭐 같이 가볼래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저한테 그 독실한 무교라고 설명함으로써 이제 그 안 하겠다는 뜻을 전도를 분명하게- 반사했네. 네, 그렇죠. 분명하게 밝혀서 뭐 저도 뭐 억지로 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리고 저도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 뭔가 그 믿음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거나 알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쵸? 이런 네, 게 다. 네. 진짜 그렇게 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이런 거 있죠. 99명이 틀렸다고 해도 한 명이 완전 이거는 맞아, 찐이야 이렇게 하면 그럼 그 사람한테는 너무나 의미가 있는 일이라서 그쵸? 네. 이게 너무 그러게 이거를 뭐 수치화할 수도 없고 참 되게 어려운 문제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아까 그 말만소녀님이 어떤 이렇게 갖다 끼우기 사례를 할 때 저도 생각난 게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엄마가 저희 사주를 봤을 때 그 네. 사주쟁이 선생님이 제가 38살인가 되게 인생이 핀다 그랬대요. 네. 전 38이잖아요, 지금. 네. 폈어요? 뭔지 모르겠네요. 핀 것 같은데? 지금 핀 건가? 어. 이게 핀 건가요? 지금 남자친구랑 꽁냥꽁냥 해피해피. 아, 이거였구나. 내 인생이 피는 건 남자친구였구나. 아니 그리고 뭐 일도 지금 잘 되고 있고 유튜브도 오래 열었고.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막 유튜브가? 껴맞추면은 이게 다 이렇게 뭐라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어. 갖다 걸 수 있지. 지금 같은 상황인데 나쁘게 말해볼까요? 우리? 아, 지금 우리 상황을 네, 나쁘게 말해볼. 정말 나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맞아. 거거든요. 그치. 예. 그래서 알 수가 없어 참. 맞아, 알 수 껴맞, 없어.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껴맞추기 나름인 거고 믿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네. 있는 건 거잖아요. 근데 저는 참 일평생 되게 종교를 갖고 싶었고 음. 이런 어떤 믿음을 갖고 싶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참 왜 나는 믿지 못하는 것인가 이게 내 안에 어떤 고집이나 아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막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존재를 믿지는 못하더라도 믿는 사람이 되게 부럽고요. 그리고 저한테 어떤 좋은 일이 왔을 때 저는 엄청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거는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운 내지는 어떤 운명이 나를 이렇게 좀 띄워준 것 같은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하는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도 지금 훈련의 시기인가 보다. 약간 이런 그리고 나중에 잘 되기 위해서 지금 나한테 이런 시간이 있어야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은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네. 좀 그런 게 좀 뿌리 깊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뭐 교회나 성당을 계속 다녀서 그런지.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힘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특정 교리를 믿거나 그건 잘 안 된다는 뜻인가요? 사실 절대적인 힘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믿고 싶다. 믿고 이게 싶다. 그런 게 아닐까? 만약에 그런 존재가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정도로 의심을 해보는 궁금증을 가져보는 정도인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뭔가를 믿는다는 거는 심리적으로 봤을 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지지대가 있는 거니까 그게 뭐 주변에서 친구든 부모님이든 아니면 본인이 가진 자원이 많아서 뭐 없이도 버틸 수 있는 분들 상관없는데 이렇게 정신력으로 버텨야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정신력을 분명히 더 해주긴 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정말로 믿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난 나아질 거야. 어쨌든 자기 암시잖아요. 네. 저는 종교도 넓은 범주에서 보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늘이 나를 지켜줘. 그러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어떻게든 회복할 거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믿음이 있는 거는 영성 상담 같은 게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 심리 상담에도. 네. 그러니까 종교를 이제 이용해서 어떤 심리 상담하고 이러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저는 되게 괜찮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종교에 대해서 공부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믿음을 강화시키는 게 이분들한테는 좀 힐링도 되고 그리고 이제 생각도 좀 바꾸고 긍정적인 쪽으로 그리고 지금 뭐 말 많은 소년님도 그 전개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뭔가 설계한다 그러면 전 훨씬 힘이 날 것 같아서. 맞아. 잘 된다 그랬어. 잘 된다 좀 그랬어. 어려운 게 있어도 음. 너 돈도 많이 번다 그랬어. 음. 뭐 더 내가 꼭 굳이 뭐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 새로운 것도 잘 된다.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저도 자기 암시를 하면서 가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네. 그게 뭐 꼭 타로 점괘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살아온 삶을 또 보게 되잖아요. 나이가 조금 드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내가 확인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말 많은 소녀님이 뭐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걸 견디거나 버텨왔었던 상황에서 나를 많이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런 정도 힘은 있지, 이런 정도 능력은 있지. 저는 사실 그 믿음도 고비를 넘기는 되게 중요한 자원이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좀 갈 길을 모르겠다. 뭐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점괘가 탁 던져졌으니 이번에는 그 점괘를 믿고 능력은 있으신 분이니까. 아유. 왜냐하면 뭐 운도 필요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운이나 뭐 기운 이런 게 네. 있는지 없는지 그 영역은 제가 잘 모르지만 네. 약간 살면서 확신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뭐예요? 뭐냐면 좀 꼴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꼴대로 생긴 살아야 된다.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가 좀 음. 확신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좀 타고나게 잘난 부분이 있어요. 네, 누구나. 네. 근데 그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주고 그 부분을 약간 키우려고 하면 뭔가 일이 좀 수월하게 풀려요. 근데 내가 하고는 싶은데 열정은 있지만 타고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집착하고 이제 그거를 키우려고 에너지를 쏟는 순간 인생이 갑자기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운명?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얼만큼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가야 할 길은 좀 사람마다 좀 정해져서 태어나는 게 아닌가. 맞아. 그거를 거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뭐 엄청난 정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것이고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래요.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운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처음에 되게 눈앞에서 봤다고 느껴지는 게 언론고시 준비할 때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선배들 중에 왜 후배들이 저 선배 너무 대단해서 무조건 붙을 거야 하는 선배들이 있고 그닥 어떤 실력이나 가능성의 측면에서 그 후보군에 있지 않았던 선배들이 있었는데 네. 시험 결과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때 이게 시험운이라는 게 이게 뭐 같이 준비생들 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죠. 어른들 네. 눈엔 다른 게 보였을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이 사람이 떨어지고 저 사람이 될 수 있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이게 운이라는 게 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말만 선생님 얘기처럼 자기가 밀고 가야 되거나 그 꼴대로라는 게 이게 파악이 참 잘 되면 좋긴 한데 아마 이걸 좀 찾아가는 과정에 시행착오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엄청 시행착오가 저도 많았고 맞아요. 지금도 저도 시행착오 그랬고. 중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아나운서 준비는 되게 많은 시도를 했지만 사실 잘 안 됐고 들였던 기간이나 공에 비해서 이제 대학원 가고 이 코스로 올 때는 뭐 현실적인 걸 처리하는 게 어려웠지 사실 관문을 넘는 건 좀 수월했어요. 왜냐하면 재수를 하려면 저희 쪽도 뭐 대학원이든 병원이든 시험을 여러 차례 보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어쨌든 뒤늦게 했는데 그냥 그런 지연이 없이 한 번에 이렇게 다 통과했던 거는 뭐 대학원 가서 고생하고 병원 가서 고생하고 이거랑 좀 별개로 네. 관문을 통과한 건 운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뭐 진짜 절대적으로 그 상황에서 실력이 너무 출중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객관적인 점수상으로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나는 그냥 그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난 그냥 이걸 할 운명이었는데 엄한 데서 헛짓거리를 하고 살았던 건가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고 네, 그래서 아마 뭐 진짜 팔자 이게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약간의 그 정해진 게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진 않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운을 믿든 뭐 점을 믿든 타로를 믿든 종교를 믿든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 뭐 자유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조금 저는 그래도 우리가 가져야 될 긍정적인 태도는 되게 좋은 말에 씨앗을 심는 거 그런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특히 책을 냈을 때 좀 책이 사실 조금 잘 됐잖아요. 많이 잘 됐죠. 잘 돼가지고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저를 모르던 저희 뭐 예전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동창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너무 신기하대요.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옛날에도 나 베스트셀러 작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진짜요? 했었다는 거예요. 난 기억이 안 나. 그리고 그런 꿈을 내가 가졌었나?
이런 거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도 나거든요. 알고 지내는 동안엔 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 안 했었는데 제가 뭔가 마음속에 그런 책을 내야 쓰고 되겠다. 싶었나 보다. 그러니까 뭔가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어졌던 것 같아서 현실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소중하게 네. 나의 어떤 꿈이나 이런 거를 가져가는 거 그리고 그게 될 거라고 믿는 거 그리고 그게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그거를 버리지 않고 남겨두는 네, 거 그런 네. 거는 되게 세상을 사는데 좀 큰 재미가 될 것 같아요. 큰 재미고 저는 엄청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래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이렇게 외국에서도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네. 이제 유능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사람이랑 네. 안 될 수 있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 실제로 실력과 상관없이 퍼포먼스는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되게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서 그 막연한 기대라는 게 완전 생뚱맞으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뭐 1,000억이 생길 거야 갑자기 이런 거는 뭐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나 언젠가 뭐 어떤 채널에 출연할 거야 뭐 방송국 어떤 프로그램에 한번 나가볼 거야 이런 계획을 했다. 근데 그게 제가 그쪽으로 끌려가면 뭔가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로 뭔가 되게 막연하고 그 중간에 건너야 될 징검다리가 되게 많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막연하게 던져지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잘 꽂아 놓으면 저는 사람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것들이 하나씩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연한데 이렇게 나는 알고 있는 내 소망 약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구는 운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신앙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긍정 심리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일맥상통할 네, 수도 네, 있겠다. 네, 아닐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어머 나 갑자기 소름 끼친 게 그 우리 채널에서 이지영 대표님 정리왕 지영 대표님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막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영 대표님은 세계로 뻗어나가겠다고 하셨었고 외국에 갈 거라고 하셨었고 저는 TV CF를 찍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 진짜 TV C를 찍었거든. 그래. 근데 갑자기 소름 끼치네. 그래 그렇다니까. 그런 너는 말이 씨가 된다 되게 신봉하는 사람이야. 아니 그리고 이 책에도 이 지금 타로 마스터님 네, 네. 그 책에도 그런 게 나와요. 이거 제가 막 쇼츠 릴스로도 만들었는데 인생을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 뭐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비관적으로 운명을 인식하는 경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긍정주의자, 비관주의자 그리고 낙관주의자가 있대요. 근데 비관주의자는 좋은 상황에서도 안 될 부분을 찾아내니까 안 될 상황에선 더 안 풀린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낙관주의자 유형은 어려운 상황도 그냥 좋게만 보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대요. 근데 긍정주의자는 그냥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아, 내 지금 망했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나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네,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을 하는 거. 이런 태도를 좀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 역시도 좀 다 비슷한 얘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뭔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일확천금이나 이런 것 좀 내가 뭔가 준비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달려가고 있는 방향에서 결국 찾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말 좋다. 달려가는 방향에서 찾게 된다. 그럼 저는 간다고 생각해요. 간다고 생각하고 저 유튜브 얘기도 저는 그 권유 처음 받은 게 친구가 2014년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아무도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막연해서 그냥 이제 그 권유를 그닥 귀담아 듣지 않았었는데 그런 건 있었죠. 그 친구가 맨날 저한테 지민아 너는 언젠가 말하고 쓰고 살게 될 거야. 넌 그냥 말하고 쓰면서 살게 될 거야. 네, 지금은 겁나 쓰고 있잖아. 겁나 쓰. 보고서 맨날 미친 듯이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제 친구한테 네 말이 씨가 돼서 겁나 쓰고 있다. 근데 진짜 결국 되게 이게 뭔가 계속 말하고 전 늘 그런 작업에 다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그냥 저도 뭐 이것저것 막연하게 그냥 던져보고 유튜브도 나 유튜브 할 거야 이 얘기를 뭐 진짜 퇴사할 거야 이 얘기들 막 하는 것처럼 직장인들이 유행어처럼 썼다고 하잖아요. 저도 네. 똑같이 그냥 그런 맥락에서 했던 얘기인데 어쨌든 채널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그냥 달려가는 지점 중에 하나 있었던 거고 그 넥스트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결론은 오늘도 없어요. 없고 그냥 운이라는 게 뭐 믿으시는 분들 좋은 걸 믿을 수 있다면 믿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건 있대요. 경기가 어려워지고 막 취직이 안 되고
그러면 정말 점 보는 사람도 맞아요. 늘어나고 많아진다고 점쟁이도 하죠. 늘어난대요. 네. 어디선가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걸 믿어야지. 되게 또 그릇된 믿음을 갖는 게 또 그렇게 위험할 수 없잖아요. 그쵸. 네, 네. 안 믿는 것보다 위험하잖아요. 음. 그게. 그래서 잘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국 인생은 어떤 운이 나한테 주어지든 그걸 운전하는 건 나라는 사실. 맞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 과정을 즐겁게 여길지 아닐지도 자기 몫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운이 항상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행복과 행운이 다 네. 함께하는 2023년. 네. 이제- 긍정 암시하고 네. 주무십시오, 여러분. 네. 잘 자요. 네, 잘 자요.